성분과 독립성분입니다. 그냥 쭉쭉 읽어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품사하고 문장성분 한번 설명했죠?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문법은. 자, 부속성분. 문장에서 주로 주성분을 꾸며주는 성분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수식언 이라고 했죠. 여기에 뭐가 있었다? 관형사와 부사가 있었습니다.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는 거고, 관형어, 갓관, 머리에 쓴다는 얘기죠. 우리가 모자를 쓰는 이유는 머리를 꾸미려고 쓰는 거였죠. 그치? 지금도 모자 쓰죠? 머리 안 빨았을 때. 예. 그러니까 꾸미려고 쓰는 거지. 머리가 지저분하고 떡져 있으니까 그거 좀 가리려고 모자를 쓰잖아. 그죠? 모양형, 말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형어가 되어 있고, 개념,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다. 자, 체언이 뭐였어요? 몸통이 되는 말이란 뜻이었어. 그치? 이래서 개념하고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재 내용을 볼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 체언에는 누가 있었니? 명사도 있고, 대명사도 있고, 수사도 있었습니다. 얘네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애들이다. 자, 그렇다면 관형어가 뭘 꾸며준다는 얘기야? 바로 주어, 목적어, 보호를 꾸며줍니다. 문장 안에서. 형식. 자, 그럼 관형어의 형식은 관형사는 그 자체로 관형어가 된다. 당연한 거죠? 그는 새 옷을 샀다. 이때 새는 bird, 그 새가 아니라 새롭다 새가 되겠다. 그치? 품사만 보면 관형사이지만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되는 거죠. 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문장 성분. 이거는 문장 안에서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장 안에서의 단어의 기능, 역할, 이것을 문장 성분이라고 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니까 되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이걸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계속 똑같은 내용을 또 배우고 또 배울 겁니다.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도 또 나와. 그래서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좀 내 걸로 만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노트 정리하라고 하는 게 복습하기 위해서. 자, 어쨌든 그는 새 옷을 샀다. 이때 새가 뒤에 나오는 옷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품사는 관형사고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었다. 자, 이때 격조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앞에서 한번 설명했죠. 문장 성분으로 만들어주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한다. 즉 관형격 조사라고 했으니까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조사란 얘기죠. 누구를? 체언을. 그래서 의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나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 예. 김유민 소원은 뭐니? 네 소원은 뭐야? 없어요? 없구나.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나는 품사가 뭐예요? 대명사 올시다. 여기에 조사 의가 붙어서 나의 하면 뒤에 나오는 소원을 수식해준다. 그래서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되는 거다. 나는 품사가 대명사고 문장 성분은 관형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요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에, 자, 용언이란 말 나왔네. 예언아, 용언이 뭐야? 여기? 몰라? 지난번에 설명 안 했나? 용언이 뭐니? 수지야, 용언이 뭐야? 몰라요? 담이나 용언이 뭐니? 그? 어간어미. 그? 그치. 용언하면 어간어미 생각나야지.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게 아직 여러분들이 자기 걸 아직 못 만들어서 그래. 꼭 해줘야 돼. 반복해줘야 돼. 용언 활용한다. 어는 말. 활용하는 말이란 뜻이죠. 그치? 그래서 어간 어미가 하나의 세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게 어간이고 변하는 게 어미. 그럼 품사에서 뭐가 있습니까? 바로 동사와 형용사.
동사 형용사가 용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세트로 나와야 돼. 그래서 용언의 어간에,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관형사형 어미 는, 은, 을, 던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즉 동사와 형용사를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뭘로 만들어요? 관형어로 만든다. 길가에 예쁜 꽃이 피었다. 예쁜은 품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품사는 형용사지. 얘가 지금 어떤 역할? 뒤에 나오는 꽃을 수식해준다. 체온을 수식해주니까 문장 성분은 관형어.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쵸? 시험범위다, 시험범위. 이제 학교다 나왔니? 현송중. 1학기 시험범위다. 요거 나온다. 현송중 문법 어려워요. 문법이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 좀 어려워. 재민이도 현송이야?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또 1학년 때 시험 문제 어려워. 신정 가는 친구. 신정 어려워. 신정이 2학기 때 신정중학교 2학기 때 시험 문법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내가지고. 가기도 어렵잖아요. 왜? 거기 경쟁률 빡세서. 아, 신정이 경쟁률이 빡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렵게 냈나? 애들 다 터졌는데 국어 문제.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도 국어 만점 못 나와. 100점이 없어. 문제 너무 어려워요. 중학교 1학년 문제 왜 이렇게 어렵게 내는 거야? 어쨌든 간에 용어 개념 잘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현송 시험관이에요? 아, 이건 자체가 다 1학년 시험범위야, 여러분들.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품사하고 문장 성분은 기본 문법이기 때문에 이게 다 시험범위입니다. 다 알아야 돼. 이 말들을 섞어서 내.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거 다 섞어. 품사하고 문장 성분을 섞어서 문제 내기 때문에 헷갈려요. 자, 어쨌든 간에 현성은 1학기 때 배워. 1학기 때 배우는데 2학기 때 시험 볼 때도 나온다.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 애들이 까먹잖아.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길가에 예쁜 꽃이 피었다. 예쁘는 용언이기 때문에 어간 어미로 구분되죠. 그래서 어간 예쁘 어미 니은. 이때 니은이 뭐라고? 관형사형 어미. 원래 풀 네임은 뭐가 돼요? 관형사형 전성 어미. 원래 이름은 이거죠. 근데 줄여서 관형사형 어미 이렇게 이름 붙여줍니다. 특징. 체언 없이 단독으로 쓸 수 없음. 누가요? 관형어가. 왜냐면 이 관형어라고 하는 것은 꾸며주는 말이야. 주로 체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헌책을 버렸다. 이렇게 꾸며줘야 되겠죠? 그런데 책이 없어. 헌 버렸다. 이런 말은 없다. 반드시 체언 앞에 놓인다. 그는 옛 추억에 잠겼다. 옛이라는 말이 뒤에 체언, 추억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는 추억에 옛 잠겼다. 이렇게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관형어 우리가 살펴봤어요. 질문하세요. 없니? 꼭 명심하세요.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거나 체언에 관형조사 의가 붙거나 용언에 관형상어미 은, 는, 을, 던이 붙거나 이렇게 해서 관형어로 쓰인다. 예문을 봅시다. 오른쪽 관형어. 그 사람들은 모임에 참석했다. 관형사 그가 사람들을 수식해주고 있는 그치? 관형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준수의 발이 크다. 자, 준수는 고유 명사 그쵸? 품사는 명사고 뒤에 발을 수식해주고 있다. 여러분들 중에 발 큰 사람 신발 250 손 이 신발 몇인지 몰라? 예준이 250 신어? 발이 큰 편이네. 255야? 260. 오이, 예원이 발 크네. 70. 없어요? 70까지는 45. 45. 40. 35. 자기 신발 사이즈 모르는 사람. 모르니? 자기 신발 사이즈 모르면 잼민이다, 잼민이. 예. 역시 재밌네. 여러분들 잼민이 맞잖아. 아, 이제 졸업했나? 이제 잼민이에서 벗어났나? 어쨌든 준수의 발이 크다. 맑은 물이 흐른다. 막다. 원래 기본 형태가 막다죠. 형용사야, 그치? 여기에 관형사는 전성어미 은이 와서 뒤에 물을
수식해주고 있네요. 그쵸? 요게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자, 관형어 질문하세요. 질문 없니? 자, 이해 안 된 사람. 저게 뭔 개소리야? 저 손. 괜찮아? 이해했어? 다민이 이해 안 돼? 어떻게 이해가 안 돼? 뭘 몰라? 아니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용어하고 개념이기 때문에 꼭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품사 얘기했잖아, 그치? 품사는 단어 종류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은 이 단어가 얘네들이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역할. 이거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거 구분이 안 되니까 어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괜찮아. 고등학생들도 이거 어려워하거든? 근데 고등학생애들 이거 어려워하면 혼나야 돼요. 중학교 3년 내내 이거 계속 나오는 건데 이거 공부 안 했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알겠죠? 우선은 좀 복습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번엔 부사어. 돌, 말사, 말씀. 여러분들 부반장 할 때 부야 이게. 그렇지? 예, 반장을 돕는 역할 이게 부반장이 되겠다. 혹시 여러분들 반에서 반장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어? 여러분들은 리더가 없구나. 리더가 줄반장, 청소반장 그것도 없어요? 아니 반장 부반장 그 제도가 없어. 그래? 반장이 없다고? 저요? 반장 없으면 뭐라고 불러? 다시 역할. 아무것도 없어요? 뭔 재미로 학교 다니냐? 반장 해서 애들 좀 후드려 패고 막 하는 거지 뭐, 그지? 아닌가? 요즘 반장이란 말 안 써? 뭐라고 부르니? 자, 그래서 도울부, 말사, 말씀어. 말을 도우는 말 이런 의미가 되겠네. 개념, 용언이나 관형어 또는 다른 부사어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 그래서 부사어가 뭘 꾸며줘요? 용언, 관형어, 다른 부사어 이거를 꾸며준다는 얘기죠. 또는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한다. 어찌, 어떻게에 해당한다. 형식. 자, 이게 중요하고 부사는 그 자체로 부사가 된다. 버스가 벌써 떠났다. 뒤에 나오는 떠났다. 서술어로 수식해주고 있다. 그치? 여러분들은 뭐 학원 올 때 버스 타니? 버스 타는 사람? 예준이밖에 없어. 다른 친구들은 그럼 걸어오는 사람? 뭐 수지 걸어오고. 집이 어딘데? 풍림? 좀 걸어오면은 한 10분, 15분 걸리겠다. 그치? 엄마 차 타고 오는 사람? 엄마 운전 잘해? 급브레이크를 막 밟는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가끔 그런 어머니 계셨는데, 와, 휙! 예, 있었어. 예. 엄마가 운전하는 게 재밌다고. 예. 자, 어쨌든 버스가 벌써 떠났다. 뒤에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죠. 자, 이번에는 체언에 아까 체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 되는 말. 체언의 부사격 교사 에에서 에게 라고 으로 과 등이 붙어 만들어진다. 그래서 부사격 교사는 종류가 많습니다. 부사어로 만들어 주겠죠. 그는 도시에서 왔다. 도시는 명사인데 여기에 격조사에서가 붙어서 뒤에 왔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해 줍니다. 그렇죠? 도시에서는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테고, 이번엔 용언의 어간에, 자, 용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활용하는 말, 그치? 동사, 형용사.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자,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어미 개 등이 붙어 만들어진다. 자동차가 빠르게 달린다. 기본 형태는 뭐예요? 빠르다. 어간이 빠르고 어미 개가 붙었네. 그럼 이때 개는 부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죠. 부사 형태로 성격을 바꿔주는 어미다. 부사형 전성어미. 줄여서 부사형 어미. 자, 질문하세요. 다민아 어려워? 쉽죠? 이거야.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계속 반복해주면 돼요. 복습해주면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복습을 안 하면 까먹거든?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자, 특징. 자, 부사의 특징이에요. 문장 내에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정말 너는 예쁘다. 너는 정말 예쁘다. 뭐 맨 뒤로 가도 되겠죠? 너는 예쁘다.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보조사가 붙기도 해요. 자, 보조사는 뭐였나요? 조사인데
뜻을 첨가해주는 조사. 이것을 보조사라고도 한다. 세월이 참 빨리도 간다. 이제는 강조의 의미가 있겠죠. 그쵸? 세월이 참 빨리도 간다. 빨리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러면 부사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하늘이 참 맑다. 얘는 품사가 부사인데 문장 성분도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죠. 그 옷은 나에게 줘. 나 대명사지, 그치? 품사는 대명사입니다. 품사는 대명사인데 에게라는 격조사가 붙어서 뒤에 저라는 서술어를 수식해주고 있다. 그래서 부사어. 봄이는 예쁘게 생겼다. 예쁘다 형용사죠. 형용사인데 개가 붙어서 뒤에 생겼다를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사어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성분. 독립성분은 혼자 쓰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문장에서 주성분이나, 자, 그러면 주성분에 뭐가 있었나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보어가 있다요. 이렇게 항상 반복해줘야 돼. 복습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까먹지를 않는다. 부적성분에는 뭐가 있다고? 관형어가 있고, 부사어가 있다. 얘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분, 그게 독립성분입니다. 독립어가 있죠. 독립어,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성분, 주로 감탄, 부름, 응답을 나타내며 홀로 쓴다. 그래서 독립성분이죠. 형식, 감탄사는 그 자체로 독립어가 된다. 요! 드디어 기다리던 방학이다. 이게 혼자 쓸 수가 있습니다. 채연의 혹격조사. 혹격은 누구누구야 부르는 거야. 아, 야, 이어등이 붙어 만들어진다. 철수야, 창문 좀 열어라. 철수, 채연이죠? 야, 혹격조사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시어나 표제어가 독립어가 되기도 한다.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거. 여러분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변하지 않나? 영원한 거는 자, 품사와 문장 성분은 똑같을까? 이게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품사랑 문장 성분은 구분을 해줘야 돼. 그치? 품사와 문장 성분 구분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관형사가 관형어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채연이 관형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채연, 나. 품사는 대명사죠. 그쵸? 문장 성분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 될 수 있고, 보어가 될 수 있고, 또 뭐가 있나? 서술어도 될 수 있고, 관형어도 될 수 있고, 부사어도 될 수 있어요. 이 나라고 하는 대명사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어미 또는 어떤 조사하고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 어디 보자.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는데, 필수적 부사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부속성분은 관형어와 부사어, 부속성분은 얘는 생략 가능해요. 생략할 수가 있는 애들이야. 그런데 필수 부사어 또는 필수 관형어, 얘네들은 생략을 못해. 얘네들은 생략을 해버리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됩니다. 선생님은 한번 지워볼까? 선생님은 준수를 삼았다. 이렇게 하면 의미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부사어가 필요하다. 그런 부사어를 필수 부사어라고 한다. 필수 관형어. 그분은 누구세요? 여기 관형어 그가 있죠? 이거 생략해 봅시다. 분은 누구?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필수적 부사어, 필수적 관형어라고 한다. 자, 밑줄 친 부분에 문장 성분과 품사를 쓰시오. 이게 여러분들 1학년 시험이야. 1학년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나는 새 옷을 입었다. 먼저 품사는 뭐가 되니? 관형사죠. 문장 성분은 뭐가 됩니까? 뒤에 옷을 꾸며주니까 관형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야 돼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나온다. 얘의 문장에서의 기능과 유사한 것은 이렇게 1, 2, 3, 4, 5번 나와. 그러면 관형어 찾아줘야 돼. 나는 노란 옷을 입었다. 노란 품사는 형용사죠. 역시나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되겠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세. 없니? 이해 안 된 친구? 어디가 이해가 안 될까? 그걸 모르겠지.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알듯 말듯한데 정확하게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죠. 우선은 용어하고 개념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제 알겠니? 네. 개념 정리랑 용어를 조금 내 거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 문제 연습을 해야죠.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시오. 문장의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가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렸죠? 독립어는 부속 성분이 아닙니다. 독립어는 독립 성분이죠. 관형어는 모두 관형사이다. 맞아요? 틀렸죠? 체언이 관형어 또는 용언이 관형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사어는 주성분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므로 모두 생략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틀렸죠? 필수 부사어 있습니다. 필수 부사어. 그럴 때는 생략하면 안 된다. 독립어는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독립어지. 얘는 설명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암기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외워야 돼. 두 번째,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비행기가 높게 떴다. 나는 새 옷을 입었다. 친구가 철수의 책을 읽었다. 자, 품사는 문장 성분과 같은 경우 체언의 격조사, 용언 어간의 어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어디로 갈까? 높게, 디귿으로 가야지, 그치? 얘는 기본 형태가 높다라는 형용사고 여기에 부사형 전성어미 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용언 어간과 어미로 되어 있고 새 옷을 입었다.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기억으로 가야죠. 즉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철수의, 철수는 체언이고 의는 격조사가 되겠죠. 니은으로 가면 되겠다. 질문하세. 질문이 없으면 세 번째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어디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응, 도와줘서 고마워. 독립어. 영주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다. 아, 좋은 학생이군요. 자, 정말은 뭘까? 정말 뭘까? 하유민 뭐니? 정말 뭐예요?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어떤 거야? 부사가 되겠죠? 얘가 연결되는 부분은 열심히 한다. 서술어에 연결이 되지, 그치? 부사어입니다. 이채빈 학교로 뭐니? 역시나 마찬가지. 갔다. 서술어랑 연결되니까 부사어. 여러분 이런 게 있어. 이게 잘 몰라. 부사어인지 관형은 잘 몰라. 그럴 때는 연결되는 거 찾으면 돼. 연결되는 거. 학교로 어디 연결돼요? 서술어 갔다 연결되지. 그치? 그럼 서술어에 연결된다는 것은 서술어를 수식한다는 얘기야. 그럼 서술어 수식하는 것은 부사어죠. 하윤아, 이거 볼 것도 없죠? 독립어지. 엄마는 신발장에서 헌 신발을 꺼내셨다. 자, 얘는 뭘까? 응? 얘는 뭘까? 누구 시켜볼까? 다은아, 얘 뭐니? 다인. 뭐니? 관형어. 뒤에 신발을 수식해준다. 관형어가 되겠다. 나의 고향은, 다민아, 나이는 뭐니? 네. 관형어. 뒤에 고향을 수식해주고 있다. 관형어입니다. 다민 고향이 어디야? 부천. 인천이 고향인 사람. 짠순이들. 우리 인천 사람들을 짠돌이 짠순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인천 앞바다가 짜니까.
대장인가? 자, 네 번째. 다음 문장에서 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을 찾고, 자, 부속 성분이래요. 그럼 뭘 찾아라는 얘기니? 관형어를 찾아라, 부사어를 찾아라. 관형어 하는 역할은 체언을 수식해준다. 부사가 하는 역할은 용언 꾸며주고, 서술어 꾸며주고, 또 뭐 꾸며주더라? 문장 전체 꾸며주고, 부사어 꾸며주고, 관형어 꾸며주고. 자, 마침내 영주가 그 일을 해냈구나. 독립어죠. 독립성분. 마침내. 얘는 뭘까? 마침내. 수지야, 마침내는 뭘까? 마침내. 관영. 관영어? 이거 이렇게 연결해보면 돼. 마침내 영주, 마침내 그 일, 마침내 해냈구나. 어디가 자연스러워? 해냈구나가 자연스럽지. 이 말은 서술어랑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마침내는 부사어다, 부사어. 이렇게 찾으면 돼요. 영주는 뭐니? 문장성분. 채원아, 영주는 뭘까? 문장성분이. 주어죠, 주어. 얘는 주어가 되겠고. 김유민, 그는 뭐야, 그. 그는 뭘까요? 부사어. 부사어, 땡, 그 일이죠, 그 일. 그치? 관형어죠, 관형어. 예준아, 일은 뭐야? 문장성분. 일이 뭐냐, 일이 뭘까? 막 집어 던지네. 목적어지, 목적어. 을을 붙으면 100% 목적어야. 따지지 말고. 해냈구나. 이게 서술어죠. 문장의 맨 뒤에 있으니까. 이러면 부적성분, 독립성분 찾았습니다. 질문하세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아.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야, 공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개념 확인.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문장에서 주로 주성분을 꾸며주는 성분은 주성분을 꾸며준대, 주성분. 얘는 뭐니? 뭘까? 부속성분. 그죠?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서술을 꾸며주지, 그치?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은 관형어. 땡땡이나 관형어 또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 자, 부사가 꾸며주는 건 나열하라는 얘기네. 여기는 들어갈 말은 문장이 되겠죠. 부사가 꾸며주는 건 문장, 관형어, 다른 부사어. 자, 문장의 주성분이나 부속성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성분. 자, 직접 관련이 없대요. 그럼 뭐가 되니? 독립어가 되겠네. 체언에 무슨 조사가 붙어요? 혹격조사. 누구누구야 부르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질문? 괜찮니? 자, 문제 풀어보자. 푸세요. 시작! 1번 문제. 자, 문장의 부속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하리나 뭐니? 3? 4? 3? 문장 성분과 품사 항상 일치한다? 아니죠? 문장에서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준다? 그렇죠? 네, 답은 4번. 적절한 거 찾는 거야. 김유민, 부속 성분이 아닌 것은? 5번 말했다. 얘는 주성분이죠?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행복한 관형어, 제비에게 부사어, 이제 부사어, 자신의 관형어. 행복한 왕자는 제비에게 이제 그만 자신의 곁을 떠나라고 말했다. 얘는 친구가 없나 보다. 제비랑 친구네. 그래서 행복하구나. 자, 3번 관형어와 부사가 모두 쓰인 문장. 하유민 뭐니? 5번 성공과 실패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여기 마음먹기에 부사어밖에 없는데? 없죠? 자, 그럼 관형어 부사가 모두 쓰인 거 찾아볼까? 1번이네. 말로 갚다. 부사어 있죠? 온, 공을 수식해주는 관형어가 있습니다. 1번이 되겠다요. 이런 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어려워. 자, 그 다음 보기의 기억 미음 중 관형어를 모두 골라 묶은 것은 관형어를 골라라. 웬 걱정이죠. 나에게만 얘 안 되지. 니은은 서술어죠. 시골의 풍경. 칼로 안 되지. 온 천지 이렇게 되겠네. 기억
디귿 미음 3번이 되겠다요. 그 다음에 다음 사례를 바탕으로 관용어 특징을 탐구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세빈아 뭐니? 5번 관용어를 문장에서 생략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새 사귀었다. 이건가? 맞나? 네, 5번이 되겠네. 네. 맞나? 잠깐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니 관역의 추사 의를 생략하고 새 친구를 사귀었다. 새 사귀었다. 답은 2번이죠? 관용어는 체언 없이 단독으로 쓸 수 없다. 사라진 거 보는 거야. 여기에 친구를, 여기는 없어. 근데 쓰면 안 된대. 이 말은 체언이 있어야 돼. 즉 관용어 다음에는 체언이 있어야 된다. 2번이 되겠네. 6번 다음을 참고하여 보기에 기억 디귿에 쓰이는 부사어와 그 역할을 정리했다. 빈칸이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예준아 뭐니? 모르겠어요. 모르네. 자, 여기서 부사어, 디귿에서 부사어 뭐가 있어? 아주가 있죠, 아주. 역할은 뭐 하고 있습니까? 관용어 수식해주고 있네. 똑같이 하는 거지. 요 보고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아주가 뒤에 새 자전거 새를 수식해주고 있다. 질문이 없으면 다음 7번입니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예언아 7 뭐니? 2번 기억과 미음은 체언의 조사가 붙은 문장 성분이다. 그런가? 그쵸? 부사형 어미 개가 붙어있고 미음은 엄마의 관역역 조사 의가 붙어있죠. 이거 노래였어?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부르는 걸까? 궁금하다. 엄마는 제게 늘 말씀하시죠. 얘야 넌 참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엄마의 보물이야 라고요. 맞나?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노래? 자 모르겠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 8 보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알맞은 것은 수지야 뭐니? 아직 못했니? 뭐가요? 8번 답 뭐니? 모르면 패스. 2번이요. 2번 맞아요? 자, 철수야 나는 그 편지를 새 가방에 바로 넣었어. 이것은 부족 성분입니다. 즉 그러면 관용어 아니면 부사어란 얘기고. 이것은 문장에서 자신과 같은 성분을 꾸밀 수 있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힌트가 있네. 자신과 같은 성분을 꾸밀 수 있다. 이건 부사어죠. 부사어는 다른 부사어를 수식할 수가 있어. 관용어는 체언만 수식하는 거야. 관용어 수식 안 됩니다. 이것은 문장에서 생략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부사어를 찾아라. 철수야, 새 바로. 가방에 바로죠, 바로. 바로는 생략 가능하지, 그치? 가방에 넣었어.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어렵거든? 학교 내신에도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이게 어떤 답을 요구하는가? 이것을 찾아내야 되겠다. 어디 갔냐? 9번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기억과 문장 성분이 같은 것은 다이나 뭐니? 4번 자 먼저 꽃보다 아까 얘기했죠? 얘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디 연결되는가 찾으면 되는 거야. 어디랑 연결돼요? 아름답다랑 연결되네. 그럼 부사어란 얘기입니다. 서술어랑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답은 3번이죠. 쏜살같이 날아간다. 4번은 관용어예요. 일기를 수식해주고 있네. 그치? 이렇게 찾으면 돼. 10번 보기 문장에서 기억과 대은의 문장 성분과 품사를 각각 쓰시오. 자, 문장 성분도 써야 되고 품사도 써야 된다. 자, 그럼 채원아 기억은 문장 성분이 뭐지? 독립어. 혼자 썼으니까 품사는 뭐니? 명사. 푸른 문장 성분은 뭐니? 관형어. 품사는 뭐니?
형용사 잘했어요잉. 예, 그 푸르는 어간 어미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죠? 푸르 니은. 어간은 푸르고 어미는 니은 이렇게 또 구분이 된다. 11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문장 성분을 포함한 문장이 아닌 것은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이다. 독립어. 주로 문장의 첫머리에 놓이고 생략해도 문장 의미가 온전하다. 담이나 뭐니? 3번. 그쵸. 여기는 없어요. 독립어가 없다. 1번에 이런, 2번에 아이고, 4번에 아들아, 5번 신이시여. 다 독립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것도 좀 기초 수업이 좀 필요해요. 잘 들어.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문장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어떻게 나누느냐? 헛 문장이 있고 겹문장이 있습니다. 말뜻을 봐야 돼. 말뜻을. 예준아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헛은 한 개, 하나라는 뜻이 하나. 그래서 이제 호돛이란 말도 있거든. 야, 이 추운데 왜 호돛만 입고 있어?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옷감이 하나로 이루어진 거, 옷. 이게 헛이야. 그래서 헛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하나만 있어요. 이게 헛문장입니다. 겹문장은 겹쳐 있다는 얘기지, 그치? 문장이 겹쳐 있다는 얘기로 겹문장의 종류는 이어진 문장이 있고 아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팁. 헛문장과 겹문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도 시험에 나오거든. 시험이 잘 나오는 문제가 다음 중 문장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즉 헛문장인지 겹문장인지 구분하는 방식은 서술어 개수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사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었어. 그쵸? 즉 동사랑 형용사 그리고 체연에 이다 붙어 있는 거. 요거 개수 세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 있으면 헛문장이고 두 개 이상 있으면 겹문장이다. 보통 주어는 생략을 잘 하는데 서술어는 생략을 잘 안 한다. 이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겹문장은 문장이 두 개 이상 있다는 뜻인데 이어진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연결어미, 주어, 서술어. 마치 기차처럼 이어져 있는 형태다. 그래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 여기가 연결어미입니다. 자, 그런데 연결되는 형태에 따라서 이 이어진 문장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자, 말 잘 봐야 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 말뜻을 봐야 돼요. 이 대등이라는 말은 앞문장과 뒷문장 관계가 없다. 앞문장과 뒷문장 관계없이 그냥 이어 붙였어요. 이것을 대등접속 또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그냥 나열. 나는 딸기를 좋아하고 바나나를 좋아하고 사과를 좋아한다. 이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또는 대조.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다. 또는 역접. 역접은 반대되는 겁니다. 친구는 밥을 먹었지만 나는 굶었다. 이런 게 대등접속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대등이란 말은 뭐니? 앞문장 뒷문장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 대등이란 말 자체가. 자, 종속은 따르다, 따를 종, 속할 속.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관계가 있어요. 이때 관계는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거나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다. 또는 가정으로 되어 있거나 비가 오면 소풍을 못 간다. 또는 배경,
집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다. 또는 양보, 공부를 못해도 대학에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등등등. 쉽게 생각해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괜찮니? 말뜻을 보면 되는 거야.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이 기차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 형태가 관계가 있으면 종속 접속, 관계가 없으면 대등 접속이다. 말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 아는 문장인데 얘는 조금 어려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주어와 서술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바깥에 있는 애가 아는 문장이야. 안쪽에 있는 애가 안긴 문장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전체 문장에서 안긴 문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게 문장 성분처럼 작동을 합니다. 아까 문장 성분 뭐였지? 문장에서 하는 기능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주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 역할을 해 얘가. 요거를 구분해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안 나오고 요게 2학년 때 나올 거야. 2학년 때. 그런데 개념이 아까 우리가 품사가 문장 성분 얘기했잖아요. 이거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 알면은 적용하기 쉬워. 얘가 마치 안겨있는 문장, 안긴 문장이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작동을 합니다. 자, 다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구분을 하고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있는 것, 겹문장은 두 번 이상 있는 건데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어진 문장은 앞뒤 관계가 있으면 종속, 앞뒤 관계가 없으면 대등.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안긴 문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요거는 뒤 챕터에서 나올 겁니다. 자, 정리하세요.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기본 개념입니다. 정리 다 됐니? 자, 그럼 이어진 문장 보도록 해봅시다. 기본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렵지 않아요. 자, 둘 이상의 혼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 문장.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 방금. 문장이 이어지는 방법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눈다. 역시 설명했죠. 앞문장, 뒷문장 관계가 없으면 대등, 관계가 있으면 종속. 자, 첫 번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둘 이상의 혼문장이 대등한 의미관계로 이어진 문장.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대등한 의미관계라는 것은 앞문장과 뒷문장이 관계가 없는 거다. 나열, 대조, 선택 이렇게 되어 있네. 연결함이 고우며 하늘은 높고 바람은 시원하다. 관계가 없죠? 하늘 높은 거랑 바람 시원한 거는 무슨 관계야? 관계가 없다. 그래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어제는 맑았으나 오늘은 비가 온다. 여기는 역접으로 되어 있네. 그치? 여기는 뭐 대조라고 되어 있지만 대조라는 말이 차이점이다. 역접도 차이점이잖아. 반대. 요런 게 관계가 없어요. 어제는 맑았으나 오늘은 비가 온다. 선택. 짜장면을 먹거나 짬뽕을 먹어라. 이것도 앞부분 관계가 없죠. 앞문장, 뒷문장 관계없는 것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질문하세요. 괜찮지? 다만 용어가 머릿속에 안 들어갈 뿐. 오늘 처음 배우는 거니까 꼭 복습을 해야 돼요. 반복. 자, 특징.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서를 바꿔도 의미상 차이가 없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자, 이걸 순서를 바꿔서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렇게 해도 의미상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앞문장 관계가 없거든. 앞뒤 문장 관계가 없으니까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앞문장과 뒷문장의 서술어가 같을 때에는 앞문장의 서술어를 생략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하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자, 둘 다 듣다라는 서술어이기 때문에 앞에는 생략해서 낱말은 새가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문 더 봅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는 노래를 부르고 그녀는 춤을 춘다. 자,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지금 문법 공부를 하고 있잖아. 문법상 앞문장과 뒷문장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노래 부르면 그녀가 기분이 좋아서 춤추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문장만 보는 거야. 그가 노래 부르는 것과 그녀가 춤을 추는 것은 관계가 없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뇌피셜 작동해가지고 소설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키가 크지만 그녀는 키가 작다. 역시 앞문장, 뒷문장 관계가 없죠. 동물원에 가거나 미술관에 가라. 선택. 역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접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니?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질문 없어요? 이해했어? 다민아 이해돼? 다민이는 별명이 뭐니? 다민이 별명 없나? 다민이 없네. 다인이는 뭐야? 다인이도 없어? 다인. 예. 별명이 없다는 건 친구 없다는 건데. 친구들이 있어야지 별명 붙여주지 않. 요즘 별명 안 부르나? 예준이는 별명 뭐야? 왜요? 넌 많지 너. 그건 좋은 거예요. 하린이는 별명 있니? 별명 보통 친구들이 뭐라고 불러? 여기면 말 안 해도 돼. 아이스크림 할인점. 아이스크림이라고 불러? 할인점. 할인점. 이름이 할인이니까 이름으로 할인점이라고 부르는구나. 할인점. 채빈이는 저 별명이 뭐냐? 계좌 이체야? 이름이 이채빈이니까 계좌 이체야? 야, 이름 다 이름으로 하네? 알겠습니다.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얘기했죠? 따를 종, 속할 속. 즉, 앞뒤 문장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둘 이상의 혼문장이 종속적 의미 관계를 이어줬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 조건, 목적, 양보, 배경 얘네들이 앞뒤 문장 관계가 있어요. 예문으로 확인. 비가 내려서 길이 미끄럽다. 인과관계죠.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좋다. 가정 또는 조건. 해돋이를 보려고 일찍 일어났다. 의도. 비가 올지라도 외출할 것이다. 양보. 집에 가는데 선생님께서 부르셨다. 이건 짜증나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야 잠깐만 너 이리 와볼래? 하면은 짜증납니다. 자, 이게 배경. 요런 게 앞뒤 문장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특징. 앞문장과 뒷문장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달라질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서로 관계가 있는데 얘를 순서 바꿔버리면 관계가 깨집니다.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 바늘 되면 무쇠도 간다. 말이 안 돼요, 이게. 또 앞문장과 뒷문장의 서술어가 같아도 서술어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국민이 국가도 없다. 이게 말이 이상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예문 또 봅시다. 봄이 와서 꽃이 피었다. 인과로 연결해놨습니다. 인과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를 줄여서 인과. 집에 도착하거든 연락을 줘. 이거 조건이죠. 그는 밖을 보려고 창문을 열었다. 의도. 잘 못해도 끝까지 한다. 양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종이 울렸다. 배경. 이렇게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외울 게 문장은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구분이 되고 겹문장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고 이어진 문장은 다시 대등접속이냐 종속접속이냐 이게 머리에 들어가야 돼요. 네. 어디 보자. 별 의미가 없네. 자, 한번 볼까요? 다음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지 구분하시오. 역시 시험에 잘 나옵니다. 1학년 시험 범위이기도 해. 이쪽 부분. 편지를 쓰려고 연필을 꺼냈다. 자, 문장이 앞뒤 관계가 생겼죠? 그렇지? 관계가 있어. 그럼 종속이야.
종속 중에 어떤 거? 의도 또는 목적.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생 짧은 거랑 예술 긴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등접속.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질문. 자, 개념 확인. 다음 문장이 혼문장이면 혼, 겹문장이면 겹. 어떻게 구분하라고요? 서술어 개수. 이거를 따지면 된다. 자, 내 동생이 방긋 웃었다. 하리나 뭐니? 호신이 겹이니? 내 동생이 방긋 웃었다. 어떤 거? 호시죠, 호.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웃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예준아, 내가 신호를 보내면 밖으로 나가라. 얘는 뭐야? 겹이요. 겹이 되겠죠? 서술어가 두 개다. 보내다, 나가다. 도윤이가 윤서에게 생일 선물 주었다. 얘 하나 뭐니? 호. 이것도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다. 형우는 버스를 타고 주인은 기차를 탔다. 채원아 뭐니? 뭐야? 겹이 되겠죠? 서술어 두 개 있네. 그러면 겹문장 이것도 다시 분석해볼까? 내가 신호를 보내면 밖으로 나가라. 앞문장 뒷문장 관계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형우는 버스를 타고 주인은 기차를 탔다. 얘는 관계가 없어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억은 대등, 니은은 종속. 바람이 불어서 모자가 날아갔다. 수지야 뭐니? 종속. 종소.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고 하늘이 맑으며 바람은 상쾌하다. 채원아 뭡니까? 대등. 밥을 먹어도 이름 헷갈렸네 씨. 밥을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 채빈아 뭐야? 종소. 여기 양보가 되겠죠? 네, 종소. 이럴 때가 있지. 배고파서 밥 먹는데 더 배고파. 이게 소화가 굉장히 잘 될 때. 예, 그때 막 처먹다 보니 배탈 나는 거죠. 예. 아마 여러분들 많을걸? 보통 잼민이들 그러잖아, 그지? 자기 밥통의 크기를 망각하고 배고프니까 막 먹다가 체해. 엄마한테도 한 소리 듣습니다. 그러게 작작 먹어야지. 천천히 먹어야지. 또 엄마한테도 혼나고. 예. 철수는 씩씩하고 영수는 현명하다. 하유민 뭐니? 기억이죠. 기억. 네. 대등이죠? 1, 4, 앞 문장과 뒷 문장의 의미 관계를 바르게 연결하시오. 근데 이게 되게 힌트가 이렇게 돼 있어. 조건, 원인, 양보, 목적이래. 그죠? 그럼 얘네들은 다 종속이란 얘기네. 앞 문장, 뒷 문장 관계가 있으니까. 자료를 찾으려고 도서관에 갔다. 전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다. 그치? 도서관 안 가잖아. 가요. 밥 먹으러? 아니네. 어디 도서관 뭐 구내식당에 맛있다 그러면 뭐 밥은 먹으러 갈겠지. 그치? 도서관 또 언제 가? 남자친구 만나러, 여자친구 만나러, 그죠? 니들은 없구나. 그러면 도서관 갈 일이 없네. 아니 어? 없어요. 있다고요. 도서관 언제 가? 학교에 도서관 있어? 학교는 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도서실. 학교는 도서실. 도서관은 건물 전체가 다 책으로 있어야지. 자, 자료를 찾으려고 도서관에 갔다. 담이나 뭐니? 여기서 어떤 거야? 조건, 원인, 양보, 목적. 어떤 거? 원인? 원인인가? 목적이 되겠죠. 목적하고 의도는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다. 다민이 도서관 잘 가? 알았어. 네. 첫눈이 내렸으니 겨울이 오겠지. 다이나 뭘까? 원이, 은이까 이유를 나타내는 은이가 있어. 은이야, 그치? 얘가 원인이 되겠다. 날씨가 흐려도 소풍을 갈 것이다. 하리나 뭐니? 얘는 뭐야? 조건? 날씨가 흐려도 소풍 가는 게 조건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도 어도는 여러분들 양보다 양보. 근데 날씨 흐려도 소풍 가잖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너를 부르거든. 이게 조건이죠. 집 앞으로 나와라. 왜 불렀을까? 현피 뜨려고, 그지? 야차, 와 재밌겠다. 현피 뜨려고 부르는 거지.
자, 네 번째. 제시된 문장을 이어진 문장으로 만드시오. 그냥 만들면 됩니다. 배가 고프다. 밥을 먹어다. 예언아, 한번 이어봐라.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당연히 배고프니까 밥 먹죠. 네. 바람이 불었다. 꽃이 떨어졌다. 수지야, 이어봐라. 바람이 불어서 꽃이 떨어졌다. 어서 종속으로 이으면 되겠고. 다인이 해가 저문다. 날이 어두워진다. 연결해 보세요. 해가 저물어서 날이 어두워진다. 다 종속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하유민. 뭐냐? 뭐요? 이거 집중을 안 하네. 주워. 땡. 김유민 뭐냐? 네, 혼문장.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 채비나 뭐냐? 견문장. 둘 이상의 혼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 문장. 수지야 뭐냐? 몰라요. 문장 없어 그런 거. 예준아 뭐냐? 이어진 문장. 둘 이상의 혼문장이 대등한 의미관계 이어진 문장. 여기는 다 나와 있다, 그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둘 이상의 혼문장이 종속적인 의미관계로 이어진 문장. 그 내용들이 다 그냥 나와 있었습니다요. 자, 질문. 어렵진 않죠? 어렵니? 네. 그래? 어렵진 않아.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은 용어하고 개념을 처음 배우니까 그게 어려워서 그렇다. 자, 그러면 내신 실전 문제, 이제 문제 푸세요. 시작. 문제 1번. 보기 기억에 들어갈 분류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 몇 번 나타나는가 이렇게 되겠죠. 그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혼문장과 견문장은 서술어 개수를 따지면 됩니다. 이때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2다. 요거 개수 따지면 됩니다요. 2번 문제. 이어진 문장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내가 답을 다 달아놨네. 세 번째. 하늘이 맑고 바람이 시원했다. 자, 이어진 문장 종류니까 대등 접속이냐 종속 접속이냐 이거죠. 앞뒤 문장 관계가 없으면 대등이고 관계가 있으면은 종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 종속. 산을 오르는데 땀이 났다. 종속. 이거는 이제 배경이 되겠죠. 그쵸? 위에 것은 인과가 되는 거고. 힘이 들지라도 정상까지 오르겠다. 양보. 산에 오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의도 또는 목적. 따라 답은 3. 자, 앞문장과 뒷문장 의미관계가 보기 문장과 같은 것은, 자, 얘는 철수는 부지런하나 영수는 게으르다. 앞뒤 문장 관계가 없습니다. 대등 접속을 찾아라. 근데 대등 접속 중에서 어떤 거야? 대조. 내 친구가 웃고 나도 웃었다. 이것도 대등이긴 하지만 얘는 나열이죠. 우유를 마시면 키가 클 것이다. 종속 조건. 나는 성공했지만 그는 실패했다. 대등인데 대조. 태우는 현명하며 배려심이 깊다. 대조라네. 대등인데 나열. 창문을 열거나 선풍기를 틀어라. 대등인데 선택. 요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별거 아닌데 이거 많이 틀려 애들이. 왜냐면 대등하고 종속만 생각을 해서 문제 들어가다가 이거 다 대등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등도 대조, 열거, 나열, 선택 있다는 점, 그걸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 4번. 다음 두 문장을 조건에 맞게 하나의 견문장으로 만드시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 거. 대등이니까 나열 또는 대조 또는 선택,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앞문장과 뒷문장 대조 여기 나와 있죠. 앞문장과 뒷문장에 같은 말이 거듭되지 않도록 할 거. 자, 채훈아 연결해봐라. 나는 도연이와 짝이지만 친하지 도연이와 짝이지만 친하지 않다. 채훈이는 짝하고 친하니? 안 친해? 네, 알겠습니다. 짝이 말 시키면은 속으로 생각해? 이 새끼 왜 또 나한테 말 시키는 거야?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자, 5번 기억 미음 중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아닌 것을 그러면 대등 찾아라 이런 얘기죠. 성장기에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면 자, 종속이고 조건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등과 목을 구부리면 종속이고 가정 조건 척추가 휜다. 게임에 과하게 집중하면 역시 종속 조건 또는 가정 손목에 무리가 오기도 한다. 시력이 나빠지거나 청력이 손상되기도 한다. 그래서 리을은 대등 접속이 되는 거고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일지라도 양보가 되겠죠. 종속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사용은 줄이도록 하자.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다요. 6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이 오염되니 물고기가 죽었다. 원인 네가 오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 조건 윤호는 책을 사려고 서점에 갔다. 목적 아무리 더워도 일을 해야 한다. 양보 비가 와서 길이 무척 미끄럽다. 이건 배경이 아니라 원인이 되겠죠. 7번 다음과 같은 놀이를 할 때 보기에서 색칠할 칸을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빙고판에 있는 9개 칸에 속담을 적은 후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신이 적은 속담을 하나씩 말한다. 이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 속담만 말할 수 있다. 자신이 말한 속담 칸을 색칠하고 다른 사람이 말한 속담 중 자신의 빙고판에 있는 속담 칸도 색칠한다.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일직선이 되도록 세 칸을 색칠하면 빙고를 외친다. 이거 빙고가 안 돼. 얘는 빙고가 안 되는 칸이에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는 대등이죠. 꼬리가 길면 밟힌다. 종속 칠해야지.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얘는 혼문장입니다.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이것도 혼문장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역시 혼문장이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대등.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얘가 종속. 말이 씨가 된다. 꼭 먹고 알 먹는다. 대등. 이거 종속이 2개밖에 없어. 빙고가 안 돼. 8. 보기를 통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내가 밥을 먹고 영희는 빵을 먹는다. 내가 밥을 먹지만 영희는 빵을 먹는다. 내가 밥을 먹어서 영희는 빵을 먹는다. 내가 밥을 먹는데 영희는 빵을 먹는다. 영희가 빵을 몇 개 먹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아, 빵빵하겠구만. 그쵸? 빵 먹으면 빵빵하지? 아니야? 좀 빵빵 터트려주세요. 자, 혼문장이 조사에 의해 결합해 견문대 확대는 조사가 아니죠? 조사가 아니라 뭐였어? 어미지, 어미. 연결어미.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활용할 연결어미가 정해진다. 서술어 성격이 아닙니다. 연결어미로 인해 앞뒤 문장의 의미관계가 달라진다. 이게 되겠죠? 다음 9번 기억 미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김유민 뭐니? 3번 대조의 의미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잠을 실컷 자도 그렇죠? 이거는 양보가 되겠네. 양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3번 아니고 10번 보기의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화는 미술관에 재호는 동물원에 갔다. 그는 점심을 굶어서 배가 몹시 고팠다. 어디 보자. 다이나 뭐니?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2번 나타난다? 맞는데 다만 여기는 생략되어 있죠. 생략되어 있고 2번 기억, 니은 모두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서를 바꿔도 의미에 큰 변화가 없다. 2번 틀렸죠? 왜 그래요? 니은은 종속이기 때문에 순서 바꾸면 어떻게 돼? 배가 몹시 고파서 그는 점심을 굶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6번이요? 5번. 자, 오늘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숙제는 노트 정리 해오시길 바랍니다.